늦은 오후 기울어진 햇살이 오래된 단독주택 거실을 스쳤다. 식탁 위엔 식은 된장국과 미지근한 밥 한 그릇, 그리고 말 한마디 없는 부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김만수, 70. 평생을 은행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남자. 그리고 그의 아들 김도윤. 40이 넘은 직장인. 둘 사이엔 피보다 진한 침묵이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 놓인 낯선 청첩장 한 장. 하얀 봉투 위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 김만수, 윤지에 결혼합니다. 도윤의 손이 멈췄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던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청첩장이다. 그건 알아요. 근데 이게 진심이에요? 그 나이에 결혼이라뇨. 만수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사람이 혼자 늙는 게 얼마나 외로운 줄 아냐. 도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서 아무 여자한테 기대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복지관 봉사자라면서요? 그 여자는 이름이 있어. 지혜야. 도윤은 헛웃음을 내뱉었다. 이름까지 다정하게 부르시네요. 이제 가족이라도 된 거예요? 식탁 위엔 다시 정적이 내려앉았다. 초침 소리만이 그 정적을 찢었다. 사람은 마음이 통하면 그걸로 되는 거야. 그 말에 도윤은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다. 엄마 돌아가신 지 5년이에요. 아직 제게도 생생한데 아버진 벌써 세장가예요? 만수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손에 쥐었다. 너도 외로움이 어떤 건지 알게 되면 그 말 다시 할 거다. 그날 밤 비가 내렸다. 만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 선생님은 혼자 밥 드시지 마세요. 밥은 같이 먹을 때 따뜻해요. 그녀 윤지혜. 복지관에서 밥을 퍼주던 여자. 그의 외로움에 손 내밀어준 단 한 사람.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다시 밥 한 끼쯤은 함께 먹을 자격이 있지 않나? 토요일 오후 하얀 천으로 덮인 작은 예식장. 잔잔한 피아노가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공기엔 축복보다 냉기가 가득했다. 하객들 사이로 흘러나오는 목소리. 저 여자 40이라던데? 20살 넘게 차이 난다잖아. 돈 때문이지 뭐.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윤지혜가 입장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입가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단상 위에 김만수. 그의 눈엔 눈물 비슷한 빛이 번졌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그녀가 그 손을 잡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다. 찰칵.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대변했다. 사랑과 불신, 그리고 세상의 조롱. 맨 뒤줄, 아들 도윤이 팔짱을 낀 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축복이 아니라 분노였다. 아버지, 제발 지금이라도 그만두세요. 난 이미 마음을 정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평생을 함께. 하객들 사이로 또다시 들려오는 속삭임. 저 여자 3번째 결혼이라더라.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지혜의 손이 떨렸다. 꽃다발이 흔들리자 만수가 그 손을 감쌌다. 괜찮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때 문득 떠오른 건 복지관에서의 그 남자였다. 식판에 밥을 덜며 미소 지었던 모습. 그의 고맙습니다라는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던 그날. 그 미소만은 진심이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의 손을 축복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난 홀은 빠르게 비워졌고 남겨진 건 향 냄새와 수군거림 뿐이었다. 결혼 후 집은 새 것처럼 바뀌었다. 오래된 커튼은 교체됐고 거실엔 꽃이 놓였다. 냉장고에는 김치 대신 과일이 채워졌다. 만수는 행복했다.
늦은 나이에 다시 따뜻한 밥상을 맞는다는 것, 그건 그에게 삶의 의미였다. 하지만 아들 도윤은 달랐다. 그 따뜻함이 거슬렸다. 그는 매일 퇴근길에 들러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봤다. 그녀가 웃는 모습, 설거지하는 손, 심지어 커피를 내리는 순간까지.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식탁 위엔 스테이크와 와인이 놓여 있었다. 양초 2개가 불을 밝히고 있었다. 분위기 좋네요. 무슨 날이에요? 지혜는 미소로 대답했다. 그냥 고기 좋아하시잖아요. 그녀의 담담함이 오히려 그를 자극했다. 고기 좋아하시는 건 알죠. 근데 이런 건 너무 과하지 않아요? 만수가 조용히 말했다. 도윤아, 그만 좀 해라. 사람 마음 다친다. 사람 마음이라 그걸 믿으세요?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러나 곧 평정을 되찾았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완벽해서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그날 밤 지혜는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웠다. 전화가 울렸다. 언니, 이번엔 잘 돼가요? 응, 이제 거의 다 됐어. 창문에 비친 그녀의 얼굴엔 두려움이 아닌 결심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어딘가 비밀스러웠다. 그때 문틈 사이로 누군가 서 있었다. 김만수. 그는 담배 연기 속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엔 의심보다도 어떤 슬픔이 비쳤다. 며칠 뒤 도윤은 그녀를 미행했다. 복지관을 나선 그녀는 골목길을 지나 오래된 다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창밖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지혜 맞은편엔 젊은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다. 짙은 점퍼 차림, 거친 눈빛. 언니, 이제 얼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이제 다 끝나가. 그 순간 도윤의 손이 떨렸다. 핸드폰의 녹음 버튼이 눌렸다. 지혜가 고개를 돌렸다. 유리창 너머 2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커피잔이 떨어져 깨졌다. 그녀는 멈췄고 그는 다방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제 확실하네. 당신 처음부터 다 계획이었어. 지혜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요. 이제 들켰네요.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다. 후회도 변명도 없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잔인했다. 비가 내렸다. 하늘은 어두웠고 거리는 젖어 있었다. 김도윤은 경찰서 복도에 서 있었다. 형광등 아래 그의 손에는 핸드폰이 쥐어져 있었다. 화면 속엔 음성 파일 하나.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제 서류 다 넘겼어. 그는 눈을 감았다가 떴다. 이제 끝이다. 그날 밤 경찰차가 조용히 김만수의 집 앞에 멈췄다. 비에 젖은 현관문이 열리고 검은 우비를 입은 형사 2명이 들어섰다. 윤지혜 씨 사기 혐의로 조사 예정입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눈을 깜빡였을 뿐이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도윤 씨가 신고했습니다. 그 말에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거실에 앉은 김만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허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혜야, 무슨 소리야? 아버님,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지만 말은 이미 늦었다. 형사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걸렸다. 이건 오해예요. 전 그저... 지혜야. 만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손이 떨렸고 눈가에 핏줄이 섰다. 도윤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사람 사는 짓이냐? 도윤이 소리쳤다. 사람 사는 짓이 아니니까 제가 대신했어요. 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 눈물은 억울함이 아니라 포기였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비가 유리창을 때렸다. 그녀의 뒷모습이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때 김만수가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도윤이 놀라 소리쳤다. 아버지, 병원, 하얀 불빛, 인공적인 냄새, 그리고 삐삐하는 기계음. 김만수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다. 창밖엔 아직 비가 내리고 있었다. 도윤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손엔 아버지의 지갑이 있었다. 그 안에는 윤지혜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두 사람의 얼굴엔 환한 웃음이 있었다. 도대체 왜 저 여자였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이미 죄책감이 묻어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다. 젖은 머리, 검은 옷, 그리고 피곤한 얼굴. 윤지혜였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다. 간호사가 놀라서 말했다. 지금은 면회 시간 아니에요. 잠깐만요. 저 사람 제가 밥 챙겨줬던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 문을 닫았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다.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와요? 아버님이 괜찮으신가요? 그 입으로 아버님이라 부르지 마요.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바구니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다. 귤 2개, 사과 하나,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이거 그분이 좋아하시던 거예요. 좋아하시던 거요? 그분 지금 죽을지도 몰라요. 지혜의 눈이 젖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그럼 말해요. 왜 그랬어요? 왜 속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두려움보다 더 깊었다. 그 남자, 제 동생이에요. 도윤이 굳어섰다. 뭐라고요? 빚이 많아요. 그 돈 다 동생 빚 때문에 썼어요. 근데 아버님한테는 말 못했어요. 그분은 믿어줬으니까.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덧붙였다. 차라리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덜 아플 거라 생각했어요. 그 말이 끝나자 병실 안의 공기가 무너졌다. 그때 김만수가 미세하게 몸을 움직였다. 눈이 살짝 떠졌다. 도윤아, 지혜야. 두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다. 사람은 다 사정이 있어. 그걸 이해하는 게 사랑이지. 그리고 그의 손끝이 천천히 떨어졌다. 심장 박동 소리가 점점 느려졌다. 비. 기계음이 길게 울렸다. 지혜는 입을 막았다. 눈물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의사가 들어와 시트를 덮을 때 지혜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님, 저 진짜 사랑했어요. 그날 한 사람은 믿음 때문에 쓰러졌고 한 사람은 거짓 때문에 무너졌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이 옳았다는 사실이 더 이상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장례식이 끝나고 집엔 향 냄새만이 남았다. 김도윤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선 빗방울이 천천히 떨어지고 벽시계는 한 칸 한 칸 시간을 밀어냈다. 탁자 위엔 사진 한 장. 아버지가 웃고 있었다. 그 옆엔 윤지혜가 있었다. 둘 다 참 평범한 웃음이었다. 도윤은 한참을 그 사진만 바라보다가 조용히 일어났다.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엔 낡은 책상과 그 위에 가지런히 정리된 서류와 편지들. 그는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봉투 하나. 도윤에게. 봉투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 그리고 병원 영수증 한 묶음이 들어 있었다. 도윤아, 혹시 내가 이 편지를 읽을 수 없게 된 날이 오면 너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글씨는 불안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혜는 나를 속인 게 아니다. 오히려 나를 살리려 했다. 내가 겁이 나서 수술을 거부했을 때 지혜는 내 몰래 병원비를 내고 수술 날짜까지 잡아놨다. 그 돈이 내가 본 그 서류였다. 도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는 병원 서류를 들여다봤다. 심장 수술비 납입자 윤지혜.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아이는 나보다 훨씬 외로운 사람이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믿을 수 없게 된 사람. 그런데 그런 아이가 내 곁에서 웃어줬다. 그게 고마웠다. 그래서 난 마지막으로 사람을 믿어보기로 했다. 도윤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다. 그 종이가 천천히 바닥으로 내려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그 사람을 망가뜨렸어. 그의 목소리가 울음으로 바뀌었다. 고개를 숙인 채 숨을 몰아쉬었다. 아버지 그 여자를 용서했어요. 근데 나는 왜? 며칠 뒤 복지관암. 봄비가 흩날리는 오후. 도윤은 문 앞에 멈춰섰다. 문 옆엔 화분 하나 그리고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김도윤 씨에게.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었다. 짧은 편지 한 줄. 사람이 사람으로 남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의 눈가가 젖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엔 지난 모든 날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복지관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있었다. 식판 위에 밥, 접시 옆에 메모,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몇 달이 흘렀다. 복지관 마당엔 매화꽃이 피어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고 밤 냄새가 부엌 안에 가득했다. 김도윤. 이제 그는 조끼를 입고 봉사자가 되어 있었다. 밥을 퍼주고 반찬을 나누고 어르신들에게 웃으며 말했다. 많이 드세요. 밥은 같이 먹을 때 맛있어요. 그 말에 노인 하나가 웃었다. 그 말 참 좋네. 누가 가르쳐 줬나? 도윤은 잠시 멈췄다가 고개를 숙이며 미소 지었다. 그냥 따뜻한 사람이요. 식당 벽에는 액자 하나가 걸려 있었다. 사진 속 김만수와 윤지혜가 함께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그 문장을 바라보는 도윤의 눈에 햇살이 비쳤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그 사람 이제 이해가 돼요.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졌다. 복지관의 오후 밥을 나누는 사람들, 웃음소리, 그 속에 도윤의 미소가 있었다. 그의 손끝이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받쳐줄 때 그 움직임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다. 마치 누군가를 기억하는 사람의 손길처럼. 사람의 진심은 언제나 늦게 도착한다. 하지만 늦게라도 도착한 진심은 거짓보다 더 오래 남는다. 그리고 그게 사랑이 남긴 마지막 기적이다.